3분 남았네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일 종가에서 버티기 들어갑니다. 오늘 코스피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이었죠.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상 가운데 종가도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0.09%, 포인트로도 2포인트 아주 약간 밀리는데요. 2486.1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의 저가는 2481포인트, 고가 2498포인트 이렇게 되면서 변동폭이 2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계속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아직 데드크로스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조금만 더 밀렸으면은 5일선은 21선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나왔을 텐데요. 데드크로스 발생이 임박한 상황이지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 주 후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겠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런데 오늘도 브레이크를 잡지 못합니다. 하락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1.02% 하락으로 830.12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8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닷새 연속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약간은 좀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846포인트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뚜렷하게 방향이 잡히면서 오늘 아쉽게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과 하락 움직임이 확연히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반영됐던 종목, 그렇지 못했던 종목 이렇게 또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도 오늘 성적표 많이 내놨죠. SK하이닉스가 3조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2.5%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반도체 바닥론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라고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플러스권입니다. 0.8%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 두 종목이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나왔습니다. 앞서서 4월 7일에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던 그날 가이던스 동일하게 내놨고요. 가이던스가 나왔고 이번에 확정치가 나온 건데 동일하게 수치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이 나온 건데요. 앞으로 이 IRA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LFP 쪽의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을 내놓으면서 컨퍼런스 콜 지난 이후에 위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 정도 오르면서 이렇게 코스피 내에서는 탑3가 지수를 든든하게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어제 호실적인 강세 움직임 나타났던 현대기아차 그룹은 오늘은 울고 있습니다. 기아가 1%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6.5%라는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 내에서 4월 26일 수요일 국내 증시는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오는 공시 챙겨보랴 그리고 또 개별 종목 뉴스 보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게다가 우리 증시 시작하기 전에 또 미국 증시 장마치고 나서 빅테크들 실적 발표 나오니까 이거 시간의 거래도 봐야 되고요. 이렇게 시간을 좀 알뜰하게 쓰셨던 하루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여유롭게 정리해 보시죠. 아시아 증시 동향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밀려서 아시아 증시도 우려 가운데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전장에는 다소 좀 어수선한 모습이었지만 오후장에 슬슬 미증시와는 선긋기를 하면서 제한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보시죠. 밀리긴 밀렸는데요. 0.71%여서 미증시 대비로는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28,416.47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봤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도 오전에는 마이너스권 움직임 나타내다가 지금은 소폭으로 상승 전환이 돼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종가 수준인데요. 0.03% 소폭의 오름세로 3,265.6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오늘 빨간불 들어옵니다. 0.5%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한중일 가운데는 중국 증시가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이 미국의 은행 위기가 재차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 이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연고점을 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장중한 때는 1,34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종가상으로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4원 10전 오름세 나타냈고요. 1,336원.
3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구두 개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1340원 선에서 일정 부분의 저항을 받고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1330원 선 중반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이제는 좀 멈춰줄까 했던 하락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장 초반의 기대감도 무색하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닷새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낙폭이 좀 줄었다는 것이 다행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17%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인트로 4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2484.79포인트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분봉도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장 초반만 해도 11시 구간쯤까지는 조금씩이지만 올라서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2498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2500을 코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는 2480선 정도에서 횡보세 정도 보이다가 거래를 그대로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요,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다 팔았습니다. 개인만 사들이는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기관에서는 거의 1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서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22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락 업종이 뚜렷하게도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요 며칠 등락률 하위 최상단이 늘 똑같습니다. 가장 크게 내려갔던 게 오늘도 역시 전기가스죠. 4%가 넘게 내렸는데요. 이 삼천리와 서울가스의 3연속 하한가, 이 두 종목이 역시나 전기가스 업종을 잔뜩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종가상으로 역시 4.11%가 크게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또 내려가면서 퓨첨이 속한 비금속 광물이 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비금속 광물 오늘도 3.2% 넘게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운수창고, 여기도 요새 이 한카 쇼크의 중심 종목 중에 하나죠. 세방이 속한 업종입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해운주들도 뚜렷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이 업종 지수가 뚜렷하게 밀렸고요. 그래서 운수창고 2.34%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2차전지, 원전, 그리고 오늘 약했던 방산도 들어가 있는 업종이죠. 이 기계업종 쪽에서 2% 넘게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운송 장비 쪽도 2%가 넘게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의료 정밀 쪽이 오늘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종목인 ST바이오센서, 이쪽에서 오랜만에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되면서 이 업종지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밀 업종은 2.76%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훨훨 날아올랐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속하고 있는 음식료품 업종도 1.47%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가 1.19% 상승, 그리고 반도체 쪽 강했죠. 전기전자 1.04%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서비스, 여기는 제한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0.1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죠.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전망이 빅테크의 투자 기조의 지속도 있고요. 이와 함께 2분기부터는 메모리 감산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업황 전망 자체가 좀 괜찮게 나왔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여기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뚜렷한 상승을 보였는데 실적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끌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79% 올렸죠. 64,1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쪽은 2% 넘게 올렸습니다. 2.2%대 오름세로 87,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보시죠.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양호한 실적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2.9%, 거의 3%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오늘 종가는 56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다만 LG화학의 경우에는 2% 밀렸습니다. 72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이쪽은 큰 변화는 없었죠. 0.4%의 소폭 밀리는 모습, 70만 3천 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보실까요?
볼까요? 포스코그룹에서 홀딩스와 퓨처엠이 오늘도 연이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2% 넘게 내리면서 37만 1,500원에 거래 마쳤고 포스코 퓨처엠 역시 더 많이 내렸죠? 4%가 넘게 빠집니다. 33만 2,500원이 500원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특히 퓨처엠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7년간 30조 원 대단히 큰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뚜렷한 약세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 쪽에서 모처럼 동반 강세였지만 급등까지는 아니었고요. 특히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사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나란히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안고 있고요. 현대차는 뭐 증권가의 목표가 주가 상향도 나왔습니다. 자, 기에 따라서 둘이 함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이런 기업을 통하기도 했는데 장 초반에 반짝이었습니다. 자, 후반 들어서는 점점 내려오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저 좀 낮추면서 현대차만 좀 살아남았습니다.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0.25%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아는 1% 내림세였습니다. 85,7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현대모비스의 낙폭이 상당했죠. 하루 동안 거의 뭐 8%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6.5%가 내려가면서 22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곡물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다음 달 18일에 종료되는 흑해 곡물협정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이 지속이 되면서 곡물 관련된 종목들 주가를 지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협정은요, 러시아가 흑해 수출기를 열어서 중단됐던 곡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만 최근 러시아에서 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해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곡물 관련 종목들이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시장에서 보였는데요. 그 종목들 묶어봤습니다. 일단 거래소 종목들 많았죠. 대한제당, 요즘에는 뭐 설탕 가격과 함께 상승과 함께 특히 그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 다시 10%가 넘게 오르면서 3,440원에 거래 마쳤고요. 고려산업이 8%에 신송홀딩스가 7% 넘게 뚜렷하게 급등세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니커와 한성기업 같은 종목도 4에서 5%대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CJ 시푸드도 5% 넘게 올렸습니다. 사조 동원 같은 종목도 3% 이상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도 몇 가지 모아놨는데요. 이쪽의 상승 탄력은 더 강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6,220원에 거래를 마쳤고 누보 같은 종목도 거의 상한가 수준입니다. 27% 급등으로 3,000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일사료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20% 가까이 솟구쳤고 한탑 14% 그리고 팜스토리가 6% 넘게 오르면서 2,11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죠. 방산주들 좀 보겠습니다. 방산주들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됐었죠. 최근 뭐 굉장한 수주 모멘텀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눈에 띄게 강했던 게 바로 이 방산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주가의 최근 급등도 있었고 거기다가 막상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장은 방산주들 뭐 전반적으로 약세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죠. 특히 요즘 장에 두드러졌던 현대로템 5% 넘게 내려갔습니다. 34,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가 5.8%, 퍼스텍도 거의 5%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LIG 넥스원도 3.5% 내림세로 83,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3%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좀 작은 종목들이죠. 빅텍과 스페코 같은 종목들도 나란히 3에서 5%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수에 비해서 낙폭이 좀 뚜렷했는데요. 전장 대비 0.99%, 오늘도 거의 1%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포인트로는 8.27포인트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종가 정확히 830포인트 수준 지켜줬네요. 830.4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죠. 역시나 장 초반에는 좀 올려주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11시 구간쯤까지 846포인트까지 올려주다가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다시 좀 내려갔죠. 저점을 점점 더 낮추다가 다시 장중 저점 부근, 그래서 결국 830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지금 8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다가 후반에 들어서 기관도 파나 싶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결국 기관은 순매수로 돌리면서 156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팝니다. 1,490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거기다가 오늘 역시 개인은 또 사들이는 모습이죠. 1,426억 원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도 약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보시면요. 6거래일째 상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뚜렷하게 내리는 모습이었죠. 4.34% 내리면서 24만 2,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역시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적습니다. 0.34%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59만 9천원, 6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LNF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LNF는 전장 대비 3.5% 내렸죠. 26만 2천원 오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그룹 약진과 함께 올라왔던 DX를 확인해 보시죠. 포스코 DX 기세가 좀 꺾였나요? 4거래일째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포스코 DX의 낙폭도 상당히 컸는데요. 5.76% 내리면서 13,5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목을 끄는 쪽이 상대적으로 최근 조금 잠잠했었던 엔터와 게임주들이었습니다. 엔터는 강했다가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오늘장에 다시 또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잠시 후 특징주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게임주들 보시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 좀 보여줬죠. 카카오 게임즈 먼저 보시면 1.39% 오르면서 4만 원 위로 다시금 올라섰고요. 펄어비스도 0.7%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4만 3천 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인공지능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발 호재였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추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지금 뭐 수십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시선을 모으는 요소가 됐고요. 앞으로 게다가 인공지능이 회사 수익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밝혔다라는 소식. 거기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때마침 올해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오게 되면서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그중에서도 엠로 같은 종목은 뭐 20% 가까이 들어 올렸죠. 59,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마음 AI와 셀바스 AI 이 두 종목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마음 AI는 10% 가까이 올리는 모습 최근 장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가 32,250원이었고요. 이 밖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6.05% 상승,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2.25% 상승, 여기는 좀 윗골이 달고 음봉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플리투 같은 언어 관련된 종목도 6% 넘게 뚜렷하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오늘 소리 소문 없이 강했던 게 바로 엔터주들이었습니다. 사실 엔터주들 최근 들어서는 K-팝 아티스트들의 미국 빌보드에서의 활약상 많이 좀 전해졌죠. 거기다가 일상 회복으로 인한 공연 재개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은 또 하이브에서의 이 방시혁 의장의 빌보드 매거진 표지를 장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SM에서는 자회사 신규 편입 소식과 함께 NCT 드림의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주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하이브가 1.73% 오르면서 26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죠. 어느새 주가 수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SM도 4.8%, Y젠터가 4.62%의 뚜렷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2.21% 오르면서 87,700원. 최근 들어서 신고가 랠리를 이루고 나서 특별히 떨어지지 않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큐브엔터 같은 종목도 4.5%의 강세로 23,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